그리고 지금 뭐 또 오징어가 사라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지금 식량연구원에서는 지금 따뜻해지는 바다 때문에 우리의 고유 어종들이 사라지고 이제 남쪽에서 넘어오는 어떤 어종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레시피를 또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현지 계실 때 어떻게 그런 예전에 잘 수급이 되던 어떤 그 생물이 수급이 안 되거나 또 갑자기 없던 생물이 다시 수급이 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시고 현지에 계시면서 느끼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상선시장에서 25년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25년 전에는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생물도 많고 다양한 어종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물건이 없어요. 하려고도 물건이 없고 물론 이게 환경적인 변화가 많았겠죠. 좀 안타깝고요.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속 물건이 없으면 장사도 못하고 시장은 또 사람들이 안 찾아갈까 하니까 그러면 소비 문화도 위축되고 그런 거로 대응할 수 있는 또 아이템을 찾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알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조언도 받고 싶고 앞으로 좀 계획을 좀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거를 이겨갈 수 있는 상황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고요. 좀 안타깝기도 해요. 기여라는 게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시골에도 인구가 엄청 많았고 기여 때문에 수상 자원이 많으니까 돈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엄청 인구도 줄어들었고 바다 환경이 안 좋으니까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농 인구는 거의 비슷한데 더 늘어나고 있는데 기여 쪽은 아예 지금 바닥이란 말을 나온 것 같고 그런 기여 대책을 어느 정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수산 자원도 있지만 수산 개발을 좀 많이 해가지고 기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수도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릴 수 있는 기여 대책을 좀 많이 찾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저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런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각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시고 좀 질의응답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정은정 대표님은 부안에서 나비를 기르시는 농업법인회사 대표님이시지만 저희는 통칭 나비농부라고 칭하고 계시고요. 특히 한국농수산대학교 산업곤충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우리 재원이십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꿀벌에 집중한 꿀벌 축제이긴 하지만 꿀벌과 나비 또한 어떤 생태환경 변화를 잘 보여주는 생물 지표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나비의 어떤 매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한국농수산대학교 산업곤충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졸업하고 이 나비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다른 곤충들에 비해서 이제 호불호가 좀 약하다는 이유였고요. 제가 그래서 나비를 공부하고 저 원래 이제 한동대 졸업하기 전에 사범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농촌교육농장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한동대를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 쪽으로 관심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나비의 항사리와 기후변화 공부를 하면서 또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서 탄소 중립이나 ESG 이제 이쪽으로까지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 지구에 저희만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버린 쓰레기들로 인해서 다른 생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이제 좀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삶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주고 또 내가 배운 거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이렇게 지금 농업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최은호 선생님은 서울에서 오랜 시간 메이크업과 스타일리스트로 어떤 방송 활동에 전념을 하시다가 어떻게 양봉에 관심을 가지고 양봉을 하시는 양봉인으로 변화를 꾀하시고 또 지금은 이제 미런식물연구소라는 설립을 하셔서 그에 관련된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윤아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그 영화의 의상 분장이나 연예인들 스타일리스트나 메이크업으로 30년간 활동을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취미로 도시항공을 40년간 하셨어요. 지금도 그 과천에 있는 우면동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일을 30년 정도는 꽉 채우고 하다 보니 저는 이제 부안이 고향이에요. 고향이어서 나도 그러면 고향에 와서 조금 좀 지내볼까? 그리고 원래 시골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2019년부터 5도 2촌을 했어요. 도시에서 5일 정도 있고 시골에 와서 조금 있고 왔다 갔다 했다가 제가 이제 재작년에 귀농을 했습니다. 양봉으로 귀농을 했어요. 벌직이에요. 백산에서 양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부탁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의 진심이에요. 서울에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 같은 거를 아트를 하거나 뭐 예술하는 친구들이 워낙에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는 별명이 빈병할매예요. 병을 하도 많이 죽고 많이 그렇게 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술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여기 옆에 나비도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해양 쓰레기나 마을 쓰레기 같은 거를 이렇게 줍고 해서 클린하이킹이라고 해서 예술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나비도 만들고 부안에 관련된 여러 같은 거 만들고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밀원식물 연구소는 어떻게 또 하게 됐냐면 이제 꿀벌의 밀원식물도 있지만 벌과 나비의 밀원, 그러니까 먹이가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이제 저도 이제 양봉을 하고 있지만 양봉장에 그 허브, 약성이 좋은 허브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식물들을 심어주면 벌들이 그거를 먹고 좀 스스로 좀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 좀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거에 집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벌써 이미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원래 그 퍼머컬처에 좀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요. 퍼머컬처 농법에 대해서 순환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은 환경에 조금 우리가 조금 진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귀농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같이 저는 같이 이제 귀농이긴 해요. 그래서 벌하고 나비하고 같이 벌나비가 활동하면서 재미있게 지내고 이제 올해는 같이 이제 더 많이 아이들하고 이제 초등학교 저는 꿀벌 어린이 교육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런 걸로 저는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전성희 연구원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한번 질문거리를 하나 생각을 해주세요. 그 마지막 질문을 우리 연구원님이 해주시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부안도 축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 한두가 저희 2000cc 중형차인 구체적으로 뭐 소나타 그런 차량과 맞먹는 이제 탄소를 배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가 많이 없을 때는 그 분뇨가 자연에 벌어지고 자연에서 그 분뇨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지금은 그때 제가 유룡 기자님의 다큐를 보니까 이건 이제 가축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할까요? 가축이 아니고 공축이라고 해야 하나요? 공장식 축산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분뇨를 개별적인 축산 농가에서 해결을 하기에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축산이나 농민들이 잘 사육을 한 것들을 사실은 저는 대기업들이 다 사용을 하고 그들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기업들이 어떤 그런 분뇨에 대한 책임이 없을까요? 자유로울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익산에 있는 주교저수지라는 곳인데요. 저희 이제 우리나라는 한센인 환자들을 일찍이 50년 전부터 특정 지역에 이렇게 묶어서 사시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 농사지로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한 곳에 모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돼지를 키우도록 허용을 해줬거든요. 근데 무슨 뭐 돈이 있었겠어요? 축사를 그냥 허름하게 블록으로 이렇게 찍고 그냥 분뇨는 개울에 흘려 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지를 키워서 먹고 살도록 했더니 저수지 하나가 20-30년 만에 완전 똥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완주 삼례에 있는 우석대학교가 있죠. 그 우석대학교 바로 옆에 쪽이거든요. 근데 대학생들은 이유 없이 계속 이 똥 냄새를 맡으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마을 주민들도 이 마을을 떠나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제 ESG의 문제가 지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돈은 그럼 누가 가져가냐? 한센인들이 가져가느냐? 한센인들이 물론 먹고 사시기는 했죠. 그런데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CJ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었어요. 돼지 새끼를 그 한센인 분들한테 갖다 주고 키우도록 하고 일정의 수수료만 주고 사시는 그분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지자체가 이제 고민에 빠졌죠. 저걸 없애야 되는데 일단 주교저수지를 드러내는데 수백억의 돈을 썼죠. 그 똥을 다 다른 데로 이제 옮기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에 그 돈사들을 없애야 되는데 폐업 보상을 해주면서 없애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익산시가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써가지고 이제 일일이 보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돼지 안 줄어요. 한두 곳 절반이 없어지면 돼지가 절반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농가는 절반이 없어져도 돼지는 안 줄어들고 그 남는 농가한테 더 밀어넣는 거예요. 막.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냐면은 한센인이기 때문에 일종의 특혜를 줘요. 그래서 공공처리를 해줬거든요. 자가처리를 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일반 자가처리를 해주는 돼지 농가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여기다가 밀어 넣는 거예요. 막. 결국 이게 거버넌스의 문제거든요.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빈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점들이. 이런 문제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축산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축산을 우리가 산업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먹거리로 인정할 것인가, 어디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유해한 일로 간주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기준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뇨에 대한 그런 처리를 할 수 없는 소규모 농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으로 세금을 들여서 그런 처리시설을 만들어 놨더니 대기업들이 그런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 몰아줘서 그런 또 공공시설이 돌아가지 않도록 만든 거네요. 한없이 공공시설을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결국 공공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곳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윤여동 의원님께 좀 질문이 있는데요. 미국의 핫한 기업인 있죠. 일론 머스크가 세운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라고 있습니다. 전기차 회사가 있는데 테슬라가 전기차 생산을 한다고 했다가 차를 만들지도 못하고 판매도 많이 없었는데 그동안 적자가 나지 않은 이유가 그들의 공장 루프에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그 태양광으로 공장을 가동을 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그 탄소 배출 사용권을 다른 기업에 판매를 하면서 흑자를 봤다고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미국 내에서는 어떤 기업 간의 탄소 배출이 거래가 되고 또 넓게는 국가 간의 거래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국내는 그런 탄소 배출을 많이 하지 않은 기업이 다른 기업에 자기의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하거나 그러한 게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거래라는 게
조금 더 쉽게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 테슬라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개소리를 떼서 하면 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그 이산화탄소가 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차이 부분을 탄소 배출권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상당히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방법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탄소 배출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시장은 크게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의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있어요. 그 안에서는 이제 684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주로 제조업체 연간 12만 5천 톤 이상을 배출하거나 한 개의 사업장이라도 2만 5천 톤 이상을 배출하면 그냥 의무 대상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으면 팔고 부족하면 사야 되는 그런 트레이딩 시장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 배출권 시장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탄소를 만들어서 사고파는 시장이 해외에는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부안이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을 때 ESG, 특히 기후는 새롭게 먹고 마시는 일식주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비가 꼭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죠? 부안은 또 바다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블루카본 사업도 하고 있다고 우리 정보센터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테슬라 사례를 놓고 보면 부안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런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사업이 생기면 예, 학자들도 하실 일이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사업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길 것 같고 나비와 꿀을 이용해서 줄이는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좀 비즈니스가 생긴다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 이제 부안이 예, 그런 걸 처음으로 시작하면 아주 훌륭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탄소 중립과 이제 아리백이라는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원자력을 사용하든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든 일단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아리백은 완벽하게 신재생 에너지만을 사용을 해서 에너지를 감축해보자,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보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마다 그 아리백을 요구하는 이제 국가들이 유럽 연합 쪽이나 이제 북유럽 쪽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로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기가 대전을 통해 가지고 들어올 때 이게 신재생 에너지인지 원자력으로 만든 에너지인지 아니면 석탄을 떼서 화력으로 만든 에너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런 그 지방에 있는 조그만 기업이나 이런 루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고 그 에너지를 삼성전자가 구매를 해서 그런 아리백의 요구수를 맞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부안에서 있는 어떤 우리 이제 직접적으로 농가나 아니면 저희 개인이 어떤 기업들의 그러한 우리가 이제 스스로 ESG 활동을 하면서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분해하는 어떤 그런 행위도 혹시 나중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는 그걸 제안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안에서 블루카본 사업하잖아요. 예. 블루카본에서 줄이는 그런 감축분을 카본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업들한테 판매할 수 있죠. 그 기업들은 왜 사야 되냐면요. 두 가지 큰 뭐랄까요? 글로벌 국내외적 규제가 생겼습니다. 하나가 기후공시고요. 하나는 또 공무만 실사 제도거든요. 기후공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배출량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하면 어떻게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제 방안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아리백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기술을 개발해서 감축할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자연해법 기반의 좋은 사업에 나오는
크레딧, 감축분을 사서 우리가 상세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안이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축사업도 이 메탄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밤이 끼면서. 예. 예, 그런 것도 포집하면 열 에너지로 쓸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그 감축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꿀하고 나비는 제가 다음에 연구해서 한번 제안 드려볼게요. 예, 그런 사업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 그 개개인이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그게 이제 증빙이 정량적으로 증빙이 된다면 그 증빙을 대기업들 판매도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겠군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한 플랫폼을 부안군에서 또는 예. 이제 이 기준 만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예. 또 이런 부분도 아마 월드빈의 정상훈 센터님 잘하신 분야인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부안에서. 예. 방금 그 기후공 씨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은 꿀벌과 나비와 관련돼서 자연자본 공시라는 것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거는 미국과 EU에서 이미 그 자연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고 협의와 합의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생물 다양성, 특히 생물 다양성 하면은 꿀벌과 나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이 자연자본 공시를 기업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의들이 뭐 저희도 일부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제 금융권 쪽에서 활발하게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안에서 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 특히 나비와 생물 다양성 사업들 중에 나비와 꿀벌을 이용한 그런 생물 다양성 사업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과학 기반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전과 후가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저희가 앞으로 그 체계를 좀 만들어 간다면 앞으로 기업들에게 기업들을 아까 유치할 수 있는 또 기업들에게 CSR의 일환으로서 부안해서 일종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후공시는 TCFD라고 하는 용어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밀접한 꿀벌과 나비는 TNFD, N이 네이처의 약자거든요. 그 TNFD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대표님께서는. 예. 그래서 TNFD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이거 우리와 관련된 용어고 또 우리와 관련된 일종의 ESG 단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조금 더 유심히 보신다면 앞으로 ESG 환경 또 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환경 하에서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큰 의미에서 탄소 중립, 생물 다양성 확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획력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TNFD. 네, 주제를 조금 살짝 이제 환경 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오늘도 저희 부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저는 만든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축제 전부터 저희 얼마나 만났죠?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만났고 사실 우리 이동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관과 전혀 상관도 없는데 포스터를 보시고 이제 활동을 해주신 거예요. 저희가 요청드리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이 좀 저는 고착화돼서 저희 지역민들끼리 이런 축제를 만들고 또 지역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선순환되는 그런 축제가 만들어지고 외부에서 이제 관객들 놀러오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 유정 기자님께서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세계 일주도 한번 하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외국 사례 이렇게 지역민들끼리 없던 축제를 지역민들끼리 똘똘 뭉쳐서 만들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된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있다면 부안도 좀 그렇게 되시는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세계적으로까지 유명해질 필요조차도 사실은 없어요. 지역민들께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축제를 하신다면 그야말로 참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가까운 일본을 가서 보더라도 주말에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다면 곳곳에서 요만한 공간, 동네 광장에서 축제들을 많이 하세요. 유럽 같은 데 봐도 플리마켓이 수시로 열려가지고 주말에 집에 계시지 않고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가볍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소비도 증진하고 지역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해지고 이러는 모습들을 자주 보거든요. 어떤 우리가 큰 대단한 위대한 이런 것들을 꿈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굉장히 좀 소중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매달 한 번씩 한다든가 그게 더 확산돼가지고 매주 한다든가 더 자주 하고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여기서 무언가를 사고 팔고 그러면서 이익을 나눠가고 이게 전 더 아름답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거 반영을 해서 좀 저희 축제를 아름답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축제를 기획을 하면서 저는 프로텍 가수님들이 없는 축제를 좀 기획을 했습니다. 왜냐면 가수분들을 모시면 사람 동원이 확실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이 갤러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사실 저희 회사에 가수가 없습니다. 가수가 없어도 충분히 재미있고 올만한 그런 축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기자님께서도 저희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제 반란을 한번 네네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상훈 센터장님, 저희 부안이랑 월드비전이 지금 밀접하게 그 ESG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자립준비 청년을 부안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부안에 정착시키고 뭔가 떳떳한 사회인, 지금도 떳떳하지만 보다 이제 한 사회인으로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는 그런 일도 협력을 하고 있고, 포스코 ENC하고 부안에 저희가 염생식물도 심어서 그 염생식물 가지고 또 지금 만두, 비건 만두도 만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 부안이 어떤 것 같습니까? ESG에 좀 진심인 것 같습니까? 처음에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부안에 내려와서 부안 군청분들을 만나고, 저도 처음 내려올 때는 부안을 한 번도 안 가봤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출장의 개념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에 놀랐던 게, 첫 번째는 부안군청 관계자분들께서는 ESG에 굉장히 진심이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안군의 이런 자연 환경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출장을 가볍게 왔던 저희 월드비전, 저를 포함을 해서 다른 직원분들의 생각이 정말 180도 바뀌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됐고, 그 이후에 부안군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월드비전에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부안군 일만 왜 집중해서 하냐. 예,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어떻게 보면 지역이고 또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안은 정말 이 탄소 중립 도시로서 천혜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에너지, 이제 수성화 같은 신에너지, 또 태양광 같은 이제 재생에너지, 뭐 파력도 있고 ESS도 있고, 이미 저희 에너지 뭐라 그럴까요? 그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테마파크 쪽에. 이제 그런 에너지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단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고, 또 소위 블루카본이라고 하는 이런 바다 쪽 탄소 포집을 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이미 줄포만이 조성되어 있고, 또 저희가 포스코 ENC와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산과 땅이 너무 비옥하고 사실은 좋은 환경들,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어서
사회에서도 하고 또 다른 유형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또 산림을 통해서 다양한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은 걸 봤을 땐 부안이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 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 차원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블루카본 쪽으로도 충분히 국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상징화 될 수 있는 도시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월드비전에서도 단순하게 부안군과 협력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주체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내에서 대표적인 ESG 탄소중립 도시로서 성장 같이 동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크고 오늘 저도 처음 뵀습니다만 또 뭐 대표님뿐만 아니라 그 나비와 꿀벌을 다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도 오늘 뵀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논의들이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리고 짧은 간격으로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ESG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터벌을 좀 짧게 이 많은 대화들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바뀐 세상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부안군을 위해서라도 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도 이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안을 위해서 그렇게 SG 써주시는 그 요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한 3배 많은 요구를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이크를 우리 이동로 그 총무님한테 넘겨서 그 로타리 클럽은 제가 알기로 국제적인 어떤 클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로타리 클럽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주시고 저희 서해 로타리 클럽이 오늘 이렇게 저희 축제에서 자문사를 하고 계시지만 부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정도 대표적인 거, 하시는 일들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ES 중에 S의 역할을 부안에서 가장 크게 해주시는 단체시거든요. 전 세계 뭐라고 하죠? 국제 로타리 클럽이고요. 저희 부안에는 4개 클럽이 있어요. 저희는 서해 로타리 클럽이고 회원수는 현재 100명이고요. 특히 저희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자봉사나 행사, 부안군에서 필요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저희는 저희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김호정 국장님하고 선생님 함장님 감사드립니다. 내일까지 오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요. 내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거의 500명 되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셨다는데 그게 어떤 행사였고 왜 그런 행사를 하게 되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저희 웨딩 센터에서 외국인 분들 모셔가지고 우리 진행하셨던 행사. 그렇죠. 저희가 또 담화가정 신정나들이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7가정을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또 했고, 그냥 4개 로타리 합병을 했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사업을 일하고 있어요. 지금 6개 로타리에서 치주볼 하고 있습니다. 치주이고요. 보편적으로 지금 지역 주민들이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주거 환경 개선 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저희 부안을 위해서 해주시는 우리 총무님 박수 드리면서 모두 우리 서해 로타리 클럽 회원님 덕분입니다. 네네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은혜 대표님, 저희가 벌은 좀 그냥 보는 것 같은데, 나비는 배치인 나비인가요? 그거 말고는 좀 다른 나비들은 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나비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딱히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제 나비 먹이식물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데 그 먹이식물이 자라는 환경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탱자나무 같은 경우도 탱자나무는 이제 호랑나비나 뭐 제비나비 이런 이제 나비의 먹이식물인데 예전에 시골집 곳곳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이제 관리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렇게 걷어내고 그냥 담으로 치고 막 이런 것 뭐 그런 변화들 때문에 이제 저희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 나비들이 많이 볼 수 없게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저는 그런 먹이식물도 또 중요하지만 저희 이런 식물 연구소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우리가 뭐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를 흡수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취지로 이런 식물 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해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식물 연구하고 또 실제 활동도 꾸준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그러면 한 10년 뒤쯤이면 부안 시내 읍내 곳곳에 니러지무들이 있어가지고 나비랑 꿀벌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예, 금방 말씀하셨는데 수산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족자원을 보호한다고 해서 뭐 주꾸미가 뭐 안 난다 이러면은 수산기술연구소 전라북도 산하의 수산기술연구소에서 그 새끼 주꾸미들을 양식을 해가지고 뭐 수만 마리를 뭐 부안 해변에 이렇게 뿌렸다는 중 아니면 뭐 저기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년 그렇게 양식을 해서 고갈되지 않도록 뿌리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나비와 벌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서가지고 나비와 벌을 이렇게 육성해가지고 뿌리고 이런 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민간에서 그 말씀하신 이런 이제 그 먹잇거리들을 제공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도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두루미가 이제 날아왔는데 그 두루미가 굶어 죽을까 봐서 겹시도 뿌려주는 게 우리 세상인데 그런 노력들은 없습니까? 저희 그래서 지금 이제 부안군에서는 제가 아직 그런 활동을 하는 건 못 들어봤고 이제 전주시에서는 호랑나비 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뭐 환경나무 10대 행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참여를 하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그 전주에 삼천이라는 그 하천이 있는데 거기 주변에 제가 전주에 살 때는 제가 그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복원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제 부안군에서도 좀 그런 활동이 있다면 저도 이제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고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같이 활동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ESG 차원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이것을 의무화 시킨다면 저기 우리 정 대표님이 하실 일이 많아지잖아요. 예. 꿀과 벌과 나비를 키워가지고 세상에 뿌리는 것을 공공적인 차원에서 대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사업체 하나 한번 정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평상시에 좀 궁금했던 내용이긴 한데 부안군에서만 혹시 발견했거나 아니면 자라고 있는 나비 혹시 있을까요? 이쪽 뭐 부안군에 국한되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부안군에만 이렇게 자라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호랑나비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는 뭐 연 1회 발생, 2회 발생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부안군에서는 이 환경이 좋다 보니까 연 3회까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발생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나비 한 사리가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아가고 한 사이클이 돌아가면은 1회 발생, 두 사이클이 돌아가면 2회 발생, 이제 세 사이클까지 이제 환경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 나비를 가까이 보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이제 제가 질문 드린 건 거의 마지막일 텐데, 우리 윤호성 의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내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기업간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민간에서 최초로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지금 설립을 준비를 하시고, 또 그게 분위기까지 올라간 걸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실까요? 왜 그런 걸 하시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 금융위원회 혁신금이 올라간 안건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좀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좀 연관해서 답변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이 산림 전용과 황사를 방지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있어요. 그건 이제 레드 플러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법이 우리나라가 1월 17일부터 발효가 됐어요. 그 협회에서 부회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인 거래소를 만들 계획은 있으나, 그 협회하고 지금 상해서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취지랑 똑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제 기업공시나 아까 TCF도 있고 TNF도 있고 그런 공시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이 주로 이제 해외에서 상거래를 할 때에 마치 이행보증증권처럼 이런 자발적 크레딧 증서들을 좀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잊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결국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린워싱하고 제가 A한테도 팔고 B한테도 팔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기업 간 거래들이 자원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무언가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상스럽긴 하지만 재원이 지속적으로 그 리사이클링 같은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안에 많은 기능인들이 오고 또 청년들이 오려고 하면 산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기후 산업으로 좀 도본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소코트들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또한 시나리오 사업 추진단 이제 마스코트이기도 하고 ESG 전략도 제가 첫 번째니까 두 번째 ESG 수준 확인 위원? 예, 수준 확인 위원인데, 그 우리 연사님들 각각 개별적으로 어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씩 하시고 위원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안 친환경 플러스 사업 추진단에서 선임연구원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전성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부안에서 이제 태어났고 자란 청년인데요. 부안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 감독이 한번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서울에 상경을 해서 영화과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고요. 다시 이제 부안에 내려와서 한번 내가 작품을 한번 찍어보겠다라는 열정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는데, 부안 친환경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라는 그 직장에 들어오고 나서 지역민들에게 되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지만 이렇게 내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 직장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사실 ESG라는 거는 좀 이런 주변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인 참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유령 기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 ESG를 주제로 하지만 저희가 보육하고 있는 이런 액션그룹이라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런 성장 과정, 그리고 이분들이 ESG라는 건 사실 대기업이나 이런 기관에서만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시골 단위나
이런 지역 주민들은 사실 본인들 체감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되게 이해를 잘 하지 못하시잖아요.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또 제가 이 지역민들을 주제로 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을 때 다큐멘터리는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좋은 매체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결말까지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 과정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결과물까지 만들고 싶은데 그 과정을 조금 조언을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성장 과정이 돋보이려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척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얼마나 지금 몰락해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지 일단 그걸 극명하게 알려주면 흑과 백인 거죠. 그러니까 환한 라이트가 빛을 내려면 어둠 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먼저 촘촘하게 조명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노력이 얼마나 지금 소중한 것인지,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테니까 그렇게 한번 구성안을 짜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결론도 그러면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각성을 하시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이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또 이런 영화 감독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런 구안군에서 중요한 기관에서 소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기관에서 젊은 그런 인력들이 조금 어떻게 하면 ESG 활동을 할 수도 있을까, 이런 걸 조금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ESG에 대해서 사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ESG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제 ESG라는 용어는 기업 때문에 탄생한 용어인데요. 저희는 사실은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고 하는 범지구적인 합의된 17개의 목표를 기준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ESG는 기업의 평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온 배경이다 보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게 워낙 ESG라고 하는 단어가, 용어가 이제 국내에서는 먼저 자리 잡는 바람에 저희가 계속 ESG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부터 저희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쉽게 접할 수 있는 활동들. 저희 중앙 쪽에서는 그 스타트업 중에 네이처링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하는 역할은 자연관찰에 대한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관찰한 사진들을 업로드 시키는 활동들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다 기록이 되고 관찰이 되고 또 추적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부안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태 활동들, 아까 제가 생물 다양성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ESG라고 하는 또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의 주제에 조금 더 연관이 되고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과 또 연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네이처링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뭐 저희가 여기서도 이용할 수 있는 사실 플랫폼이니까, 그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또 오늘 오셨잖아요. 나비와 꿀에 관련된 대표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관찰 기록물들을 청년들과 연대해서 저희가 기록물들을 쌓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생물 다양성을 시작하는 첫 단추로서도 저희가 의미 있게 활동하고, 또 청년들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부안군에서 ESG와 연결해서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법.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평화봉사단, 미국의 평화봉사단이라고 있었어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생각합니다. 그 뉴프론티어 정책의 일환으로 평화봉사단을 만들었잖아요. 주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체리국의 청년들을 보냅니다. 예. 그 청년들이 세계적인 엘리트를 잘합니다. 왜 있을까요? 예. 어떻게든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연맹들이 쌓여서 감성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떤 난관 돌파 능력들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안군에 맞는 기후봉사단 같은 그런 청년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적정 기술, 적정 농업 기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좀 평화봉사단을 코이카도 좀 유치해서 또 월드비즈 유치해서 잘 조직해서 가면 청년 인재들이 기후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고 좀 이렇게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소 중립 사업이 상당히 과학적 객관적이고 배울 게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걸 잘 조직해서 나가서 해외에서 경험하고 다시 들어오면 그런 인재들이 귀하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는 찾아보고 그게 TCFD가 됐든 TNFD가 됐건 그런 인재의 수요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잘 조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큐멘터리 관련해서 말씀을 여쭙었는데 오늘 이 행사가 꿀벌랜드 웰컴 꿀벌랜드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양봉에 관해서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 이제 벌을 치시는 분들이 돈이 참 안 되고 있어요. 벌이 계속 죽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돈 되고 안 되고 차원에서 바라보면 젊은 인재들이 양봉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생물 다양성을 넘어서서 벌이 없으면은 수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식물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식물들이 다 죽으면 동물도 죽게 되고 지구가 이제 멸망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벌을 키우는 일은 공공이 맡아야 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이 최 선생님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깊은 어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서 벌이 없어지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는 했지만은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그런데 벌을 치서는 안 돼요. 젊은이들이 이게 돈이 되건 안 되건 벌 치는데 헌신을 해야 될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고 정부가 나서고 온 지구인들이 나서가지고 벌을 살리는 일에 힘을 쏟는 그런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보신다면 원하시는 아마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오늘 전북대학교 보안부의 ESG 연구 산업 육성 사업단과 진행 주체를 같이 한 거잖아요. 이 보안군에 소위 얘기해서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R&D 센터 같은 거를 전북대학교 산업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관, 기업과 같이 맞물려서 그런 R&D 센터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또 마침 전북대학교에서 이런 좀 주체를 같이 해주시니까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거기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그게 생물다양성이건 신재생에너지건 또는 블록카본이건 그런 거에 의해서 학생들이 이곳에서 보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배움과 실제 파일럿들을, 그러니까 테스트들을 할 수 있는 여러 지금 인프라들이 이미 구축되어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 인재들이 배출이 된다면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그런 기대치도 함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 네,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도 감사하고 또 이제 생각이나 사고가 트여지는 너무 좋은 시간인데 국장님께서 안 그래도 저희 양봉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양봉 교육이나 이런 거에 많이 힘써주시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이제 이미 작년에 1년 정도 이제 대전에 있는 양봉관리지도서라는 교육기관에서 1급을 수료를 하고 양봉 기술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일단은 양봉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 교육이고 도제식 교육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기술을 오픈하지를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이런 식물을 같이 하면서 공장에 이제 조금 좋은 그런
식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좀 이렇게 좀 심어드리면서 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ESG라는 말이 이제 제가 가장 필요한 말이지만 가장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지속 가능하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ESG는 투명 경영이에요. 투명하게 경영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장갈등들,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지만 저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나,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ESG 관련된 농가 어르신분들이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따뜻하고 굉장히.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하나가 되지만 폐쇄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ESG라는 어려운 말보다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를 좀 국장님께서 자료를 좀 마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양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말 중에는 관용이라는 말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관용 지수를 좀 높여야지만 우리가 같이 어르신들하고 다 예뻐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돕고 이러긴 하지만 양봉으로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국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고 이런 자리를 너무 지혜롭게 잘 해주세요. 이런 조율 과정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런 걸로 저희 이제 부안의 양봉 연가들을 위해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너무 감동이에요.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우리 연사분들과 패널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너무 유익하고 뭔가 이 오늘의 토론을 좀 되새겨보면 뭔가 번뜩이는 우리 부안만의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1회 ESG재미 양봉축제 토크포스트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한번